2002년 한국에서 열린 인체의 신비전은 교육적이라고 입소문나서 초중고 학생 단체로 견학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첫 전시회 당시 폰 하겐스 박사는 한국 관람객들이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자신이 만든 200여 점의 인체 표본을 거리낌 없이 구경하는 걸 보고 뛸듯이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성공 사례인 반면 미국은 아이들 참여를 권장하지 않았고 실신하는 관객들을 대비해 구급차도 대기시켰죠. 추가로 전시회에 사용된 표본들은 연고가 없거나 사형수의 인체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 완전한 합법 절차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관람객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전시회에는 달리는 모습, 체조하는 모습 및 다양한 인체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2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린 인체의 신비전을 관람하던 중국인들은 한 표본 앞에서 쏘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임신 8개월 차였던 임산부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대로 박제되어 있던 표본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은 그 표본이 바로 14년 전에 실종된 중국 인기 아나운서였던 장웨이제라고 직감했죠. 1990년대 중국 다롄시 최고의 아나운서였던 장웨이제에겐 은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거물 정치인이자 다롄시장이었던 보시라이와 내연관계를 10년 세월 동안 지속한 겁니다. 보시라이는 이미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고 100명이 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중국 언론사의 대서특필로 난잡함이 까발려졌는데요. 그중 대표 내연녀가 바로 아나운서 장웨이제였죠. 장웨이제는 다롄 방송국 사장과 간부들에게도 내연관계로 유세를 떨어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불륜 10년차의 보시라이의 아이를 임신하는데요. 당연히 유부남 보시라이가 본처를 버리고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당당하게 마누라와 이혼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정치적 야망으로 가득 찬 보시라이는 자신의 출세에 걸림돌이 될 내연녀 장웨이제를 손절합니다. 보시라이의 정실 부인 국하이라이는 베이징대 법학과 출신 법률가로서 중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변호사였고 남편은 아내의 정치적 파워를 등에 업고 정계에 진출할 계획이었죠. 혼외자가 생긴 걸 알고 극대노한 와이프는 공안과 모든 연주를 총동원해 장웨이제를 방송국에서 퇴출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이었던 장웨이제는 방송국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8년도엔 중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다롄시 탑 아나운서의 실종은 뜨거운 이슈였고 중국인들은 본처 국하이라이의 사주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장웨이제를 다롄 남산 호텔에 감금했다. 거액의 돈다발로 입막음해서 잠적하게 만들었다는 루머가 돌았죠. 1년 후인 1999년 다롄시장 보시라이는 외국 자본 유치사업 명목으로 인체 표본 공장 설립을 허가합니다. 해부학자 하겐스 박사는 하겐스사를 설립하고 표본 공장을 여러 나라에 세웠는데요. 2003년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 다롄 호펜생명공학사는 전시용 표본의 80%를 제작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죠. 다롄 공장은 인체를 살아있는 듯한 상태로 보존하는 생물 플라스티네이션, 즉 박사가 개발한 특수 시신 보존법이 투입되었습니다. 인체의 표피를 벗기고 체액과 지방을 제거한 후 특수 화학약품을 주입하여 세밀한 혈관까지 썩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생물가소화, 즉 딱딱한 고체 물질로 변형해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죠. 실제 다롄 공장에선 작업자들이 발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다듬거나 인체에서 떼어낸 심장의 특수 작업을 하는 장면도 공개되었습니다. 인체에서 분리한 장기 조직들은 부분별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전시용 표본이 되었죠. 설립자 하겐스 박사는 신나치주의자로 악명 높았는데 원재료인 인체들의 출처도 불분명한 데다 불법으로 조달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라이의 아내 국하이라이는 자신의 변호사 전공을 살려 다롄시 인체 공장의 법률 자문을 맡았고 남편은 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하겐스 박사에게 명예심 인증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죠. 박사는 저렴한 인건비 플러스 넘쳐나는 표본 공급의 행복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체 표본 전시회에 진열된 작품 임산부와 태아는 공안국 2001년이라는 출처가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임산부 표본은 자궁에 8개월 차 태아를 품은 여성이었고 장웨이제 역시 실종된 당시 임신 8개월 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돋는 사실은 박제된 표본이 장웨이제의 머리와 얼굴 크기, 코, 입 비율, 심지어 키와 발 사이즈까지 아주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네티즌들 역시 태아가 자궁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볼 때 인체 표본의 주재료로 공급되는 사형당한 시신일 수 없다. 악랄한 시장 마누라가 사주에서 장웨이제를 박제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중국은 임신한 사형수의 경우 출산 이후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렌 씨의 표본 공장이 완공된 지 1년 후인 2004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다렌 씨에 위치한 인체 가공 공장 주변에는 적어도 3개의 감옥과 강제 수용소가 위치해 있고 그곳에는 정치범과 파룬궁 수련자가 구금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룬궁은 1990년대 중국에서 약 7천만 명이 수련한 전통 기공 수련법인데요. 1999년도 당시 장점인 국가주석은 수련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파룬궁의 정신 수양은 공산당 이념과 맞지 않다며 가정과 직장에 있던 수련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강제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렌 시장 보시라이는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수련자들은 불법 장기적 출이되고 다렌 인체 표본 공장으로 공급된 거죠. 인체의 신비전이 전 세계에 개최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2011년 구카이라이에게 한 가지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영국인 닐 헤이우드가 그녀의 파룬궁 탄압가담 사실을 폭로하려는 조짐이 보인 건데요. 구카라이는 이 영국인을 호텔로 유인해 청산가리로 독살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2012년 그녀는 영국인 독살혐의 플러스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중국 고위층 전용 감옥인 옌청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잘나가던 시장 남편은 덩달아 정치적으로 몰락하며 동시에 다렌 표본 공장은 폐쇄되었죠. 공장 부지는 잡초로 뒤덮였고 입구에는 2012년 2월 29일 봉쇄라고 쓰인 벽보가 붙게 됩니다. 장외이제 인체표본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던 2014년 11월 사건을 취재하던 미국 중화권 방송사 NTD-TV는 다렌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족 직원의 내부기밀 제보를 받았죠. 인터뷰 당시 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성은 다렌 시내 한 호텔에서 죽어있는 임산부를 인체표본 공장으로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임산부가 바로 장외이제였다는 건데요. 인체 가공 공장은 반드시 카드가 있어야 출입 가능한 통제구역이고 어느 누구도 휴대폰을 반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의대 졸업생이었고 높은 급여를 받으며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내부 고발자는 여기서 간장 처리를 담당했다고 밝혔죠. 유난히 삼엄한 경비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안대를 통과해 들어간 공장 안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인체가 컨테이너 트럭 4~5대나 가득 찰 정도로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엔 거대한 수조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방부제 역할을 하는 독소 포르말린으로 표본을 절이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상태가 좋은 표본은 한두 구씩, 상태가 좋지 않은 표본은 4~5구씩 한 수조에 넣어졌다고 하죠. 지방과 수분을 모두 빼는 1차 과정을 완료하면 화학약품을 채워 2차 가공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완성된 표본들은 플라스틱 같았고 다렌 공장은 돈과 육체를 거래하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고 회상했는데요. 그가 출근했던 공장의 운영자는 당시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였죠. 전직 직원의 증언은 중국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2012년 논란이 제기된 미국 포틀랜드 인체의 신비전 기획사인 프리미어사는 표본 공급처를 중국 공안이라고 밝혔죠. 인체 전시에 사용되는 중국 시민의 유해는 중국 공안이 제공하며 공안은 중국 감옥에서 시신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했습니다. 본사는 시신이 중국 감옥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죠. 그러자 모든 중국 여론은 인체의 신비전 주최자 하겐스 박사에게 쏠렸고 박제된 만사김산부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던 하겐스 박사는 모든 의혹들을 전면 반박했는데요. 8개월 아기를 품고 있는 임산부 표본은 본인 와이프의 절친한 중국인 친구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구의 유가족들 역시 신상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다며 신원 밝히기를 극구 거부했죠. 그러면서 말하길 하겐스사의 인체 연구는 2가지 핵심, 철저한 기부 제도와 신분 보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앞으로 기부된 시체만 269가 넘어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밀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겐스 박사와 함께했던 동료 가비토브 박사는 한 가지 비밀을 폭로합니다. 독일에 위치한 하겐스사 연구소로 보내지는 인체들 90% 이상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의향 연구소에서 보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대부분 신원 미상이거나 사형수를 화장할 여력이 없는 교도소에서 처리용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한 구당 10유로, 약 12,000원 정도로 헐값에 사오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죠. 이 소식을 들은 키르기스스탄 경찰은 의학 연구소로 출동했고 지하실에 수백 구가 냉동되어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부검을 진행한 법의학자들은 대부분 타살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머리에 심한 타격을 입었거나 목이 부러졌거나 심지어 가슴이 짓눌린 채 숨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인체의 신비전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군터 폰 하겐스 박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죽음의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죠. 박사는 여전히 만삭 임산부 표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1998년 일어난 인기 아나운서 장외이제의 실종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